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제 모든 금융상품의 현재 가격 가치는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미래 수익률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서 할인해서 합해 놓은 것이 그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채권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과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본드 프라이싱, 즉 채권의 가격 계산,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봤던 모양하고 노테이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식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쿠폰, 채권을 투자를 한 경우 그 쿠폰을 주기적으로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서메이션 해 놓은 텀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두 번째 텀은 이제 채권 만기 때 받게 되는 그 액면가, 마지막 때 받는 액면가를 지금 라지 T 만기만큼으로 지금으로 할인을 해 놓은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채권의 가격, 지금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공식이라고까지 뭐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원리, 원칙,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는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미래 수익률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서메이션 해놓은 것이다 라는 것에 의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런 공식들은 뭐 굳이 또 이거를 애울 필요가 없는 공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제 14.2번을 통해서 실제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시가 나와 있냐면 지금 쿠폰율, 이제 중간중간 주는 쿠폰이 8%이고 만기가 30년짜리인 채권입니다. 그리고 파밸류는 1000달러짜리인 채권이고 지금 30년인데 여기 지금 쿠폰을 세미 애뉴얼,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준대요. 그러니까 쿠폰을 총 60번, 마지막에 지급되는 쿠폰까지 총 60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지급되는 쿠폰은 1000 곱하기 0.08 한 거를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총 40씩 이 쿠폰이 쭉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적용이 되는 지금 시장 이자율은 8%.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 칸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한 칸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쿠폰도 6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칸을 6개월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4%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채권의 지금 가격을 쭉 다 쿠폰이랑 만기 때 거를 할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총 60번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칸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렇게 4%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텀 플러스 요 파밸류가 있는 텀을 60칸을 할인을 해오면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계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한 칸에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4%고 또 쿠폰 이자율도 지금 이 8%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쿠폰 이자율과 지금 시장 이자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채권의 가격은 1000달러 액면가에 판매가 되겠구나, 발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생소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annuity factor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present value factor를 줄여서 PV factor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부록에는 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교과서 맨 끝에 보면 뭐 정규 분포표, 뭐 이산 무슨 표, 뭐 여러 가지 표가 있는 것처럼 재무관리나 기업재무 교과서 뒤편에 보면 이렇게 현재 가치 경우에 몇 퍼센트 몇 년, 그리고 그 연금이라고 하는 애뉴이티, 연속된 현금 흐름, 이렇게 쿠폰처럼 60번이 연속되게 쭉 오는 거를 할인을 해놓은 경우의 수. 그래서 요
요 시그마까지 이제 요것과 이제 요것.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기 지금 요거를 annuity 팩터로 이제 재무관리나 기업재무 교과서 뒤에 있는 표를 이제 4% 60번으로 그냥 찾아서 이제 요거를 넣을 수가 있고 이제 이 지금 이제 그래서 1.04의 60승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요 PV 팩터라고 재무관리나 기업재무 부록에 있는 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그 계산은 요거 곱하기 요거만 하면 되고 요거 곱하기 요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죠.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1000달러가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표를 이용을 하면 이제 요 첫 번째 텀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1000달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산을 할 때에는 첫 번째 공학계산기를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혹은 세 번째로 요즘에는 이렇게 스프레드शी트, 엑셀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शी트, 엑셀의 함수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그젬플 14.2번을 통해서 채권에 대한 어떤 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뭐 쿠폰이랑 시장 이자율이랑 만기가 몇 년이고 이자는 얼마마다 지급하고 하는 게 나오면 채권의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드 프라이스와 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본드 프라이스와 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순서를 바꿔서 요 몇 페이지만 뒤로 가서 예제 14.4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14.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권이냐면 지금 채권의 가격이 아예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1276.76이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쿠폰은 8%입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지금 1000달러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6개월마다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1000 곱하기 80 나누기 2를 해서 한 번에 지급되는 쿠폰은 40씩이 지급이 되고 여기 30년 만기인데 1년에 2번씩 쿠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총 칸수로 따지면 60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60, 여기 6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는 여기 쿠폰 알았죠? 파밸류 알았죠? 여기 시장 이자율 알았죠? 만기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아까는 요게 채권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제 14.4번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을 알고 만기 알고 한 번 지급되는 쿠폰 알고 액면가 알고 모르는 거 오로지 하나가 요 분모에 들어가는 시장 이자율, 할인율, R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14.4번과 같이 우리가 채권 가격을 계산을 할 때 할인율로 쓰는 분모에 들어가는 R을 뭐라고 하냐면 Yield to Maturity 줄여서 Y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R, 시장이자율 R을 Yield to Maturity 줄여서 YTM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YT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떤 이자율이다? 이자율은 이자율이야. 분모에 들어가는 시장 이자율은 이자율인데 같게 해주는 이자율이야. 뭐랑 뭐를 같게 해주는 거냐면 지금 채권의 가격과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쿠폰과 만기 때 지급되는 돈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분모에 들어가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R이 Yield to Maturit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14.4번을 통해서 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R 분모에 들어가는 R인 거고요. 요거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지금 이게 R이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rial and error, 그러니까 시행착오법으로 이렇게 몇 번씩 계산을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밖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뭐 아래 한번 뭐 4% 한번 넣어보고, 이제 이게 1276.76에 근접하는지, 이제 그리고 뭐 아래 한 3 넣어보고, 이제 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가장 1276.76에 가깝게 되는 R을 찾으면서 이제 요 yield to maturity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쉽게 계산을 하려면 엑셀에서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혹은 Financial Calculator라고 재무계산기라고 해서 이제 CFA 혹은 국제 FRM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제 그 재무계산기만 수험생 나중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재무계산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몇 번을 치면 이제 요 분모에 들어가는 R을 시행착오 없이 계산기에서 시행착오를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거는 뭐다? 채권의 지금 가격과 그 채권으로 받게 되는 쿠폰 플러스 마지막에 받는 그 원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분모에 들어가는 이자율 R을 yield to maturity, 더 줄여서는 그냥 yield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yield라고 하는 건 뭐다? 채권 가격 계산할 때 그 쿠폰과 파밸류를 할인해 줄 때 밑에 쓰는 R를 yield라고 바꿔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R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yield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여기에 지금 시장 첫 번째 우리가 채권 가격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쿠폰이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파밸류가 이제 할인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요 R이 분모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yield가 높으면 요 할인율을 높은 걸 쓰게 되면 이제 결국 계산되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R이 커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빡세게 할인되는 거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죠. yield가 높아질수록 분모에 들어가는 R, 시장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요 계산되는 채권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채권의 가격은 지금 시장 이자율, 이 분모에 들어가는 R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조금 오르거나 조금만 뭐 내리거나 해도 채권 가격이 막 내리고 오르고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채권은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굉장히 민감한 금융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피겨 14.3번처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인버스한 관계, 역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랑 마찬가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X축에 있는 것처럼 밑에 들어가는 분모에 쓰는 할인율 할 때 할인율로 쓰는 시장 이자율을 높은 걸 쓸수록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죠. 이제 반대로 그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을 낮은 걸 쓸수록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선 인터레스트 레이트, yield와 채권 가격은 이렇게 지금 역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뒤에 피겨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역의 관계이긴 한데 이제 컨벡스 이제 그 안쪽으로 이걸 오목하다고 하나 볼록하다고 하나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그래서 요 컨벡스한 어떤 그래프의 모습으로 이제 채권의 가격과 yield가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높은 거를 쓰면 쓸수록 당연히 채권 가격이 낮아지긴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어느 좀 높은 이자율을 가서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줄죠. 이제 확 떨어지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
이 속도가 줄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지긴 한다. 당연하죠.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속도가 점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채권의 만기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건 이렇게 쿠폰을 할인하는 부분, 이제 그리고 액면가, 파밸류를 할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텀을 합해서 이렇게 채권의 가격 프라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요 채권의 만기인 라지 T라고 하는 것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에 민감하게 훨씬 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채권이 1년 만기야.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이자율이 뭐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채권이 6개월이야. 아니면 뭐 내일이 만기라고 해.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그 사이에 이자율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리겠어요. 이제 그런데 만기가 1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 뭐 30년, 뭐 100년짜리 채권이라 해봐.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이자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겠어요. 확률적으로. 코로나19 같은 일이 있어도 몇 번은 더 있을 수 있고 IMF 경제 위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와도 몇 번이 더 올 수 있죠. 이제 뭐 그런 것처럼 만기가 길면 길수록 요 라지 T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요 어떤 이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라지 T가 크면 커질수록 이 채권의 가격의 변화가 더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주는 게 여기 14.2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테이블 14.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액면가는 $1,000고 1년에 2번 쿠폰 주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번에 지급되는 쿠폰은 1000 곱하기 8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40씩 지급이 되는 채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첫 번째 열을 보세요. 그러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2%였다가 10%로 오르더라도 채권 가격이 줄긴 줄지만 그 폭이 1050 몇이었다가 980이니까 줄은 폭이 한 70 정도밖에, $70밖에 안 줄었죠. 그런데 채권의 만기가 30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자율이 2%일 때는 2,348이었던 채권 가격이 시장 이자율이 10%로 오르면서 그 채권 가격이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의 만기가 라지 T가 길어질수록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14.3번을 먼저 봤었죠. 그래서 분모,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분모에 들어가는 R을 다른 말로 요 yield to maturity 이걸 더 줄여서 그냥 yield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본드와 yield의 관계가 뭐 인버스다라고 할 때 그 yield가 바로 요 yield to maturity의 yield를 가리키는 거고, 이 yield to maturity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랑 뭐를 일치시키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다? 분모에 들어가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다? 지금 채권에 나와 있는 현재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과 그 채권의 쿠폰과 파밸류를 할인해 놓은 것의 서메이션 해 놓은 거를 지금의 현재 채권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요 YTM, Yield to Maturity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14.2와 14.3번 부분에서 이제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yield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